네, 오늘 제가 가져온 개별 종목 이슈는 바로 애플입니다. 음. 사실 이 애플이 좀 흔들리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시장의 시선들이 있는데 해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애플의 현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AI 경쟁에서도 좀 뒤처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또 핵심 인재는 경쟁사에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규제 당국과의 소송전까지 휘말리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의 인재를 좀 빼앗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핵심 개발자들도 줄퇴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 AI 핵심 담당을 하고 있는 인재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메타가. 진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게 이제 테크 업계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회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뭐 뛰어난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회사가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뛰어난 AI 인재를 데려오느냐가 정말 큰 막강한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뭐 1,300억 이렇게 제시를 하다 네. 보니까 이게 뭐 기술력이고 곧 미래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인재 싸움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럼 저희도 혹시 인재 싸움 네, 일단 뭐 임원급을 또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오. 메타가. 네. 그래서 얘로 이제 애플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팀을 이끌던 러밍팡이라는 사람을 이제 초지능 연구소에 영입을 했습니다, 메타가. 사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LLM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던 핵심 부서인데 여기에 있는 인재를 지금 하나 일단 데려간 거고요. 또 이보다 앞서서는 이제 부팀장을 맡던 톰 건터도 이미 애플을 떠났고 음. 조직 이 AI를 핵심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어떤 뿌리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 기사의 댓글을 봤더니 나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조건을 그렇죠. 내걸고 경쟁이죠, 다. 데려온다는 거는 뭐 돈이 있는 사람이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또 그 임원들만의 또 어떤 고충이. 비전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좀 리더들이 줄줄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건 음.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사실 비전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애플의 어떤 이 나중에도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M7 기업 내에서 AI 측면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조차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이렇게 인재까지 잃게 된다면 애플은 결국에는 자체 AI를 포기하고 이 오픈 AI 같은 기업의 외부 기업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이제 인재 영입은 말씀하셨다시피 메타가 사실 중심축이 돼서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잖아요. 오픈 AI도 연구원을 최소 10명 이상 영입하고 있다고 하고 뭐 엔스로픽의 클루드 개발자 일부도 영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 자, 이렇게 첫 번째 애플에 대한 어떤 위기가 인재 영입을 메타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지난달부터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발자 회의에서 이 위기감이 좀 더 드러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예상보다 굉장히 좀 실망하는 결과들이 오히려 음. 나와서 시리도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AI가 가장 핵심이고 주목하고 있는 귀추였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혁신적이진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사실 혹평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오. 라는 호평이 네. 나오더라고요. 애플은 여전히 뭐 돈도 당연히 잘 벌고 브랜드도 굉장히 강력한 회사는 맞지만 지금까지 애플을 지탱해 왔던 뭐 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중국 의존도라든지 뭐 앱스토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모델들에게 지금 흔들림이 좀 생기고 있고 경쟁에서는 좀 밀리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는 건 올해 애플의 뭐 매출이 아니라 당장 5년 뒤, 10년 뒤에 애플이 과연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인 거죠. 네. 뭐 사실 경쟁사만 살펴봐도 오픈 AI는 뭐 GPT, 메타는 음. 라마 이렇게 계속
대표적인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애플은 반면에 조금 여기서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내부 이탈까지 나온다는 건 타격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또 올해 iOS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행사를 했었는데 또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실 월가의 반응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뭐 M7의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M7 중에 가장 전망이 어두운 기업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AI 전략도 부재하고요. 공급망도 불안하고 또 중국 수요 둔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긴 했습니다. 뭐 매도해서 보류 정도로 상향을 했지만 그래도 월가는 하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실적이 그냥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수준이지 긍정적인 투자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AI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애플은 소송전에도 휘말려 있죠. EU가 지난 4월에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방식을 막은 것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면서 5억 유로 즉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일단 EU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앱스토어 말고 더 저렴한 구매 경로가 있다라고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 정보를 애플이 기술적으로 막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제 공식 소송을 지난 7일에 제기하게 됐는데 EU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앱스토어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러한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애플은 그래도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규정을 개편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EU 내에서는 외부 결제 안내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30%에서 최대 15%로 낮추는 새로운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이 이걸 뭐 반독점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소송을 걸긴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유럽을 시장으로 애플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이렇게 따라해서 소송을 걸어보자라는 분위기가 생겼을 때 애플한테는 정말 그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애플의 어떤 위기를 맞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이제 AI 패권에서도 조금 멀어지고 있고 음. 핵심 인재는 경쟁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어떤 전면전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애플이 여전히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탄하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물러날 곳이 애플이니까 없다. 괜찮다라는 그 그쵸. 믿음이 약간은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AI 쪽일 것 같아요. 그쵸. AI 경쟁이 정말 요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5년 뒤, 10년 뒤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애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